이번에는 영어 전치사 중에 비교 비유에 많이 쓰이는 as를 살펴봅니다. 전치사 as는 우리말 조사, 처럼, 듯이 등등의 의미로 비교를 위한 인용 대상이나 상황 앞에 전치하거나 비유적 상황 앞에 관계사로도 작용하는데 어떻게 개념화해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여기서는 as의 역할 기능을 역임으로 개념화해 다루겠습니다. 역임은 마음속으로 그러리라고 보는 것이고요. 전치사는 상황 구체화어구 앞에 전치하게 되는 상태사로 규정하겠습니다. 제2언어로 영어를 습득하는 한국인 학습자 대부분은 as를 대하면 처럼, 만큼, 때 등의 조사로 해석하게 되는데 역으로는 우리말 조사, 처럼, 만큼, 때 등이 모두 as 하나에 대응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구문들에서 as는 서로 다른 우리말로 번역될 수밖에 없지만 역으로 적용해보면 우리말 조사나 연결어들은 모두 as로 나타내야 영어 표현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또 예문 5와 6 표현에서 보면 as와 that이 통사적으로 같은 위치에서 접속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두 어휘 서로가 동등한 자격으로 그러나 변별되는 기능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as가 쓰이는 여러 구문들을 살펴보면서 그 나름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1 표현을 예시 1과 같은 두 구문의 합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시 1에서 나누어 본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구문이 as에 의해 결속되어진 형태인데 이 as가 위치상으로는 부가절 유도 앞에서 전치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역할상으로는 그 나름의 의미역으로 두 문장 사이에서 접속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as를 두고 양쪽에 나열된 구문들이 주는 의미에서 보면 예문 1에서의 앞절은 조동사 could의 역할 기능으로 보아서 주어 I가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추정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D 부가절은 조동사 없이 두만 발화되었는데 두 동사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펼침 드러냄을 보게 하는 동작을 표현하기 때문에 펼쳐 드러냄에 해당하는 동작 형태는 이미 존재한 기정치입니다. 우리말의 해석이 주는 의미에서 보면 화자가 I wish를 말했으므로 I could do는 자기의 바램인 희망사항이고 as는 그 희망사항을 구체화하고자 비유로 you do를 인용 접속했기 때문에 상대방 you는 화자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동작을 이미 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as의 삽입은 주어의 현 상태에 대상에 그것을 비교시키려는 인용어구 접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as가 비교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 2는 same as 구문으로 해석의 편의를 갖게 되는 표현형입니다. same의 같음 수식 기능과 as가 지닌 비교성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구문에서 as의 비교가 이루어질 때 비교되는 대상은 어느 부분이어야 할까요? 비교가 될 만한 동일한 요소가 접속사 as를 두고 양쪽 모두에 있어야 하는데 표층적으로 두의 대상인 목적어가 없습니다. 예문 1의 종속절 동사 두는 역할 기능상 as 앞에 동작 상황 모두를 담고 있는 대용사로 작용한 것이라서 북 같은 개별 목적어를 보거나면 비문이 되지만 두를 유스만의 대동사로 보고 생략 목적어로 북을 가정하겠습니다. 같은 것을 지정해주는 same이 북을 지정해서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상 비교는 same이 발화될 때 심층에서는 이미 비교가 있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as에 의해 표층적으로 제시될 비교 대상은 I do 이하 구절에 해당하는 you use 이하 모두의 비교라야 합니다. 이처럼 두는 앞에서 언급한 동작 상황 모두를 대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유추해 볼 것은 as에 의한 비교가 대상 간의 비교가 아니라 상황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문 이 표현은 주절에서의 자유로운 상황이 as의 비교 선언으로 종속절이 드러내는 상황과 비교되어 있습니다. 달리 나누어 해석을 해보면 그가 여기서는 자유롭고 또 그렇게 자유로워야 함이 타당하다고 간주합니다.
본문 3은 such as 구문으로 해석의 편의가 제공되는 표현형입니다. 이 표현에서 such의 지시적 기능은 대시나 this만큼 분명한 대상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such가 수식하는 대상이 A의 수식으로 인해 다름 아닌 이런 유형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면 such는 이 같은 표현을 대하는 상대 청자에게 추정할 여지를 남기는 지시어로 기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such가 그 대상이 어떠하다고 분명하게 정도를 규정한 것이 아니면 as가 쓰이며 such에 담겨있는 정도의 어떠함을 추정으로 밝힙니다. 만약 말을 하는 사람이 such의 수식 대상을 단적으로 규정 지은 것이면 as가 아니라 that을 발화해 such that 형태로 표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문 이 표현형에서는 such로 수식된 대상이 that으로 단정 지은 만큼으로 바보 정도가 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말 그라는 지시어에 해당하지만 예문 1은 such로 수식해 놓은 대상이 as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의 바보 정도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비단정에 그러니 적절합니다. 다시 말해 그런에 해당하는 비단정형 추정치로의 역임 표현이 됩니다. 이번에는 as형으로 해석의 편의가 제공된 표현형입니다. 이 as만큼 우리 언어 사고로 수용하기 어려운 어구도 드물 것입니다. 그냥 관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독특하고 쉽사리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먼저 이 as 어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의 역할 기능을 충족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엘의 쓰임들을 보면 이미 드러난 상황을 수용하고서 더는 다룰 것도 없다는 식의 정황부사로 작용합니다. 그렇게 수용해보면 예문 1 같은 심층적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as의 비교성과 예르 작용 개념을 적용해 심층적으로 풀어본 것인데 앞본문 2에서 as가 상황 비교를 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에 따르면 앞에서는 he가 충분히 그럴 것으로 보는 L 상태로 간주되고 이어서 똑같은 L 상태에 해당하는 his brother도 또한 비교되는 대상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의 분석은 통사론적 수용도의 분석보다는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법적, 통사론적 입증 여부보다는 그 개연성 안에서 as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비교에는 그 상황을 사실화하는 가정이 도입되어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as가 비교 상황을 접속하기 때문에 예딩드레스와 황금의 땅에 들어가는 통행증이 같다고 비교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같을 수 없고 같다고 여길 뿐입니다. 이 표현에서 이런 요소를 지정해주는 역할어가 as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as는 비교성과 함께 상황을 사실화해보는 기능 또한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본문 5의 표현을 시제 측면에서 보면 as I said라고 말할 때의 said 동작 상황은 아놀드가 말하는 시점보다 더 과거인 이전 상황의 동작이 인용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바 있음을 인용해야 할 때는 그런 사실화가 전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사실화는 그렇다고 보는 그런 적이 있다고 하는 간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문 1은 it to라는 진주어 가주어 구문 형태로 다루는 표현형입니다. 우리말 해석에 따르면 뭔가를 하기 전에 친구의 경험을 참고하려는 것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견해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표로 삼으려는 친구의 경험은 실제 가이드가 아니라 가이드 삼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친구의 경험을 본보기로 삼는 것이므로 인용해서 간주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사실화하거나 뭐뭐 삼아와 같은 해석어를 낳는 것을 보면 as가 지닌 역할 기능에는 짐작, 즉 미루어 간주해보는 성향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의 표현에서도 역시 아놀드가 자신이 말한 과거를 추정적으로 인용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전에 말했다고 여겨지는데 우리의 견해는 이렇다를 말한 것입니다. 어찌되든지 as는 앞뒤가 똑같다는 의미 지정은 없습니다. 추정적으로 간주된 대상을 인용해서 비교하는 역할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as의 추정성과 비교성을 적용하고 보면 as의 역할 기능은 짐작되는 비교, 즉 추정해서 인용하는
여겨지는 비교입니다. 본문 6 표현에 처럼 듯이 라는 우리말 조사를 as 에 적용하면 이 도입부 어구는 어릴 적에가 적절한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도 여겨지는 비교를 적용해보면 소녀 때라고 여겨지는데 하면서 배웠던 그 시절을 지금 말하는 시절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문 1, 2, 3은 그러한 여김 비교의 대표적 구문들입니다. 예문 1에서 expect 동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기대감을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전제로 인용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문 2 표현은 앞에서 살펴본 as, yell, as 표현형과 같은 구문입니다. 그가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생각이 든다라는 식의 여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문 3은 형용사가 구문 맨 앞으로 도치된 형용사 강조형 표현입니다. 문법적 구조의 어떠함보다 as의 여김과 심에 그렇게 보인다라는 개념만 적용해도 앞 전제절의 의미인지는 자유로워집니다. so as not to의 형태도 하나의 수거처럼 배워 사용하게는 되지만 세분화해서 분석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본문 7 표현을 as의 인용 비교 속성에 맞춰서 이해해보면 so의 상황전제적 의미 지정이 전제된 내용을 지시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 구절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as와 this 관계를 통해서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예문 1 같은 so that 구문은 규정된 정도와 그에 따른 결과를 드러내줍니다. so의 발화로는 앞의 내용을 재언급하고 that로는 그 전제 내용을 사실로 단정해주게 되는데 반면에 본문 7 같은 so as로의 구문은 as가 that을 대신해서 단정적이지 않고 추정적인 내용을 지정해 화자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 7은 so에 의해서 심층적으로 어떤 전제된 내용이 as에 의해 not to discourage 힘으로 여겨지도록 표현됩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as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은 이렇습니다. 첫째, as는 인용해서 비교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둘째, as는 짐작을 하는 추정의 속성이 있습니다. 셋째, as는 여기고 간주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도출한 as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역임전치사 as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